건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학교실의 김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겹쳐져 있는 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터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점들을 분산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지터라는 게 이제 떨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플롯을 그리는데요. 지터라고 쓰고 차일드를 그리고 5라는 정도로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지터, 그리고 이번에는 페어런트 마찬가지로 5 정도의 정도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일톤. 자, 컨트롤 리턴 해보시면 어떤가요? 점들이 이게 겹치지 않게 일부러 일정한 정도의 힘으로 똑같은 자리에 놓지 않고 흔들어 가지고 놓은 겁니다. 보시면 가운데 쪽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걸 앞에서 보셨던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논문에 작성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리뷰어들 그리고 독자들, 내 글을 읽어줄 독자들을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위에 앞에서 만들어놨던 아웃이라는 리니어 모델의 선형 모델을 올려주시면 컨트롤 리턴, 이와 같이 분포를 대변하는 직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밋밋하니까요. 예쁜 방법들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unflower plo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sunflower plot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갈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네, 이와 같은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꽃, 선플라워니까 해바라기인가요? 예, 해바라기에 잎의 개수를 가지고서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겹쳐 있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 있는 걸 보면, 네, 굉장히 잎이 많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한 자리에 겹쳐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꽃잎의 개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훨씬 더 적은 데이터가 겹쳐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은 학회 발표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또 더 눈에 좋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숫자가 적을 때 이야기고요. 이 점들이 너무 많아지면 이와 같은 지터로 해도 겹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데이터들을 샘플 데이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톨 패키지 스위스 에어라는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리턴. 설치는 늘 한 번만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데이터 안에는 그 스위스 루체른호 근처의 3개의 관측소에서 오존 농도와 일산화질소, 그리고 그 일산화질소 플러스 이산화질소의 합 등을 30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담아 놓고 있는데요. 행의 개수만 해도 17,568개 의 항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빨리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스위스에요. 방금 설치한 패키지를 실행을 하고요. 실행하고 이 안에 데이터를 보시면 에어, 공기오염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이터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리턴 하시면 데이터가 이제 올라갔을 거고요. 뭐가 잔뜩 들어가 있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좀 더 예쁜 그래프를 위해서 이 데이터를 조금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묻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이 데이터를 우리가 앞으로 실습하기 좋은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다듬는 과정이니까요.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를 담고, 그리고 루.53 그리고 sz.53 그래서 하늘 담고요. 그리고 더하기 에어콜 QUAL C에다가는 add.nox 더하기 콤마 그리고 옆으로 이제 쭉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런 과정들을
또 잘 하실 수 있게 돼야죠. NOx 그리고 SZ 지역에서의 NOx는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의 합을 담은 값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QUAL에서 세 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AD.NO 그리고 루.NO 그리고 SZ 지역의 NO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OX에다가 담고요. OX를 컬럼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OX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요 위에 이것들을 굳이 위에 있는 이름들을 이걸 좀 빼버리면 더 모양이 이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names OX 이렇게 하고 AD 그리고 루 그리고 SZ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이름이 깔끔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실습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 SZ 두 지역의 오존 농도를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든 건데요. OX, 컨트롤 리턴. 네, 이 데이터를 만들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이는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흔들려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줄자로 잰 것처럼 간격이 있거나 하지 않아서 자연 발생적으로 데이터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직관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여기 가운데 얼만큼 더 여기와 이 지점과 이 지점에 겹쳐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앞쪽이 좀 더 짙고 뒤로 갈수록 흩어지는 모습이 있는 걸로 봐서 이쪽의 농도가 이쪽의 농도보다 더 짙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지만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독자와 리뷰어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농도나 이 점들의 농도나 또는 컬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때 쓰기 좋은 함수가 헥스빈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헥스빈을 먼저 설치해서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HEXBin이라는 패키지입니다. 컨트롤 리턴. 자,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헥스빈 실행하시고요. 실행하시고 이 안에는 bi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bin이라는 함수는 bin이라는 변수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 헥스빈이라고 하고 OX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루 그리고 OX에 들어있는 SZ 그리고 xbins라는 옵션은 50 정도를 주고요. 컨트롤 리턴. 여기 안에 들어있는 bin을 플롯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플롯에다가 bin을 올리고 컨트롤 리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보시면 이 농도를 이용해서 이 값들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두 개가 겹쳐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네, 잘 됐네요. 각각의 농도가 각각의 그 색의 짙은 정도가 어느 정도의 겹쳐져 있음을 표현하는지 옆에 스케일을 달아줬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였던 그래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과 방금 보셨던 농도로 그린 그림 어떤 게 더 예쁘세요? 당연히 이게 더 직관적이고 예뻐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육각형 도형들을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이걸 좀 더 그냥 부드럽게 컬러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R 내장 기본 함수인 스무스
스무스 스캐터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되는데요. 스무스 스캐터 안에다가 마찬가지로 OX 데이터 프레임에서 룩값 그리고 OX 데이터 프레임에서 SZ 값을 주고 컨트롤 리턴 해보시면 네, 어때요? 갈수록 예뻐지죠?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과 이쪽 아까는 처음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이제는 확연하게 앞쪽에 더 많은 밀도로 데이터들이 모여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인데요.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그래프는요. IDP MISC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또 해볼게요. IDP MISC 활용해서 컨트롤 리턴. 방금 보여드리는 실습은 문건웅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의학 논문 작성을 위한 R 통계화 그래프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활용해서 같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으니까 다시 또 실행을 해야죠. IDP MISC 실행을 해주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i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OX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SZ 이렇게 해서 컨트롤 리턴 해보시면 네, 온도 색깔로 우리가 되게 뜨거운 색깔, 빨간색이 부드러운 차가운 녹색 계열의 색깔보다 더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인 사실이죠. 이걸 이용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그래프를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 3개의 그래프를 추가적으로 더 배우셨고요. 그리고 예전에 지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흔드는 방법까지도 또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학회 발표나 논문 작성이 좀 자신이 생기셨나요? 지금까지 상관 분석을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관현대 규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